자,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 대통령도 선택한 이곳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하겠다. 어디를? 용산 정비창을. 그리고 오매불망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아직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살포시 분양가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사는 어디? 구형 사랑으로 채워져요. 자, 이거는 21년 2월 23일 날 기사입니다. 용산 아세아 아파트가 6월에 착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신문에 의하면 21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22년 9월이 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지도로 한번 보자면 바로 요렇게 돼 있는, 자, 요 땅이 이제 바로 아세아 아파트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용산 정비창이 아주 크게, 여기가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될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도 개발되고 아세아 아파트도 분양을 하면 좋으련만 첫 삽도 띄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용산은 다른 곳보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용산 정비창이 들어서면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강도 보이는 한강뷰가 나올 것인가? 자, 일단 일부는 나오겠죠. 최고 높이 32층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고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강뷰가 보이겠구나.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쭉 가면 이촌역도 나오고요. 자, 이쪽 바로 중경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이제 바로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말이 많았던 한강맨션. 자, 여기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용산은 또 핫한 곳인 이유가, 자, 이쪽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센트럴 파크로 엄청난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공원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보인다. 그런 핫한 지역의, 자, 이쪽 부지인데요. 자, 안타까운 점이 한 개 있었죠. 바로 기차킬역 오막사. 기차킬역 옆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소음 측정도 했습니다. 이쪽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면, 자, 용산 정비창은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할 것이다. 자, 이쪽에 용산역이 있었고요, 신홍산역이 있고요, 이촌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세아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산 정비창 재개발 구역도 이렇게 많다더라. 사고 싶어도 요즘에 물건이 쏙쏙 들어갔죠. 자, 그리고 용산은 노선도 풍부하다. 자, 일단은 5개의 노선이 다닙니다. 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 중앙선과 더불어 3개의 노선이 더 추가될 것이다. 뭐냐? GTX B 노선. 자, 이게 바로 GTX B 노선이죠. 송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마석까지 가더라. 그리고 신분단선이 강남을 거쳐서 용산에서 저쪽에 위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수색 광명 고속철도도, 자, 예정에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용산을 거쳐서 수색까지 올라간다면 기존의 5개 그리고 3개에서 8개의 노선이, 자, 용산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정말 핫하죠. 자, 그래서 사업 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이 대략적으로 46,524제곱미터라서 평수로 따졌을 때 14,000평 정도 됩니다. 건폐율 괜찮네요. 22%, 용적률을 336%라고 해서 지하 3층에서부터 32층까지 13개 동은 아세아 아파트로 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럭셔리 아파트로 짓다 보니까 소형 평수는 없더라. 가장 작은 평수가 84제곱미터, 국민 평수가 91가구, 117, 137, 161, 199. 자, 이쪽은 이제 투기 가해지구다 보니까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특별 공급이 없을 수 있다. 84가 9억을 훌쩍 넘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이쪽으로 철도가 쭉 지나가고, 자, 이쪽이 이제 한강이 보이는 뷰죠. 개발 계획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평면도도 대략적으로 나왔다. 자, 이쪽이 남쪽이네요. 여튼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어디죠? 자, 건설사 어디? 건설사 어디? 우리 부영 사랑으로
자,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낙찰가는 매각 예정가에서 20% 할인된 3,260억 원, 1만 4천 평을 3,260억 원에 샀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평에 한 2,300만 원 주고 샀다.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엄청 싸게 산 거죠.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세아 아파트의 3.3 한 평당 분양가를 5천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자,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5천만 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2조 원이 넘는 분양 매출이 예상되는 알짜 사업이다. 자, 그 주변 시세가 엄청 높죠. 평형대를 32평으로 하고요. 세대수를 대략적으로 한 400세대 이상의 용산 주위의 아파트를 평당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강 맨션 같은 경우는 1억 평당 1억 2,500. 그 옆에 있는 한강 자이 아파트는 5,300,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는 1억 200만 원. 물론 50평이 51억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뭐 6,500, 7,000, 6,500, 6,100, 6,700, 6,800, 7,700 해서 평당 5천만 원 정도면, 자, 시세로 봤을 때는 비싼 금액은 아니다. 가장 작은 평수 84제곱 34평을 평당 5천만 원이라고 친다면 대략적으로 한 17억 정도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된다면 특별 공급 안 되죠. 그리고 1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돈이 웬만큼 많이 있지 않은 이상은, 자, 쉽게 덤비기가 힘든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첫 삽을 뛰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가 돼서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과거에 이 부지는 미군 부대, 국군 복지단, 군인 아파트 등의 군부대 용지로 쓰이다가 국방부가 매각을 했죠. 부영그룹에다가요. 그때 당시 매각했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군들을, 자, 숙소로 쓸 수 있는 아파트까지 같이 만들어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미군은 아세아 아파트로 숙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대사관 설계 변경과 별동 증축, 출입구 이전 등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마찰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단지 앞 기반 시설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과의 가격 협상이 차질에 빚으면서 착공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자, 아세아 아파트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이제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유물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기와 가마 등 유물이 나오면서 사업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분양가는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작은 면적이 84제곱이다 보니까, 자, 일단 5천만 원 곱하기 34평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17억.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없다. 자,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가 84다 보니까 추첨제가 덜어 있을 것이다. 현금 많으신 부자들에게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소시민들, 중산층 분들에게는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물건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또한 분양이 연기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자, 원주민과의 마찰 그리고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분양은 힘들 것이다. 내년에,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